물음 1은 매출 총이익률법 문제입니다. 자, 보면 X1년 말 결산을 앞두고 홍수로 인해서 상품 대부분이 소실되었고 남아있는 상품 원가가 5만원입니다. 그래서 5만원 빼고 나머지는 다 상품이 소실돼 버렸죠. 홍수 발생 당일에 목적지 인도 조건 매입한 원가 2만원의 상품이 운송 중이었습니다. 자, 목적지 즉 도착지 인도 조건 매입 상품인데 이건 아직 운송 중이기 때문에 목적지 즉 도착지에 도착을 하지 않았죠. 도착지에서 즉 목적지에서 인도가 돼야만 매입 처리를 하는데 아직 도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 처리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매입 처리도 되지 않고 아직 운송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여기서 이 홍수로 인한 재고자산 손실금액 구하는 거하고 전혀 무관한 거죠. 아예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상품 원가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0원이면 매가가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판매가가 원가의 125%니까 125원에 판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익은 25원입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에 매출 총이익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죠. 그래서 매출액이 100%일 때 이익의 비율, 이게 매출 총이익률이죠. 그래서 125분의 25 하면은 매출 총이익률이 20%입니다. 매출 원가율은 80%가 되겠죠. 자, 그래서 원가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여기서 25%는 보통 원가가산율 또는 이익가산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25%를 매출 총이익률로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별도로 따로 생각해 가지고 매출 총이익률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매출 총이익률이 20%이고 여기 나온 25%는 원가가산율 또는 이익가산율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 여기서는 20%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X1년 초 재고 실사를 한 결과 기초재고가 원가 100만원이었어요. 자, 이런 문제는 재고자산 T계정 그려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쉽습니다. 자, 기초재고 원가가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100만원 표시하고 지금 이 재고자산 계정은 당연히 원가로 표시를 하는 거죠. 재고자산 금액은 보통 원가로 기록되니까 그래서 기초재고자산 원가 금액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매출액, 매가죠. 직접 들어가는 금액이 없습니다. 물론 매출원가 구할 때 고려는 되겠지만 매출액이 직접 들어가지는 않죠. 자, 두 번째 매입액 82만원이죠. 그래서 차변에 82만원 기입합니다. 매출 에누리아 환입, 이것도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 매출 관련 판매 수수료, 이거는 판매비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계정에 포함될 성격이 아니고 세 번째 매입 에누리아 환출, 이거는 매입액의 차감 항목이죠. 그래서 차변에 매입 에누리아 환출을 차변 항목에서 차감합니다. 자, 그래서 차변 항목을 다 계산하면 180만원이죠. 180만원. 자, 대변에는 매출 원가하고 기말재고자산 원가가 기록될 텐데, 자, 아까 매출 원가율 80%, 매출 총이익률 20% 파악했기 때문에 매출액만 알면 매출 원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총 매출액이 210만원인데 매출 에누리아 환입 10만원이 있기 때문에 차감하면 순 매출액은 200만원이죠. 순 매출액 200만원. 자, 거기에 매출 원가율 80% 곱하면 이게 80% 곱하면 160만원이 매출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네 번째로 매출 원가를 구한 거예요. 자, 매출 관련 판매 수수료, 요거는 판매비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비이므로 여기 고려될 성격이 아니죠. 만약에 문제에서 따로 뭐 X1년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물어보면은 그때는 판매비를 차감해 가지고 그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직접적으로 고려될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판매 수수료는 판매비라는 겁니다. 따라서 차변 대변 대차 일치시켜 보면 기말재고자산 원가로 있어야 될 금액이 20만원입니다. 20만원. 자, 그런데 다 소실되어 버렸고 남아있는 상품이 5만원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손실금액이 그 차액 15만원이죠.
20만원 있어야 되는데 남아있는 금액이 5만원 뿐이기 때문에 15만원이 홍수로 인한 재고자산 손실금액입니다. 15만원. 자, 이와 같이 이 재고자산 계정 그려서 접근하시는 게 보통 재고자산 문제는 가장 알기 쉽습니다. 자, 한 가지 주의하실 점, 보통 매입 운임하고 매출 운임 관련돼 가지고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매입 운임이 주어지면 이 매입 운임은 매입의 가산 항목이죠. 그래서 이게 차변의 매입 운임을 여기 매입에 가산해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매출 운임 같은 경우는 판매비입니다. 판매비. 그래서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구할 때 판매비로서 차감을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매출 운임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직접 고려되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매출 운임은 판매비이다. 매입 운임은 매입의 가산 항목이고 매출 운임은 판매비이다. 꼭 두 개 비교해 가지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물음 2번을 보면, 자, 미이행 계약과 손실부담 계약 이 개념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보통 일상적인 구매 주문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냥 일방적으로 해약하더라도 어떤 보상할 필요가 없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구매 주문은 납품하지 않은 경우에 우리 좀 사정이 생겨가지고 납품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에서 보통 오케이 하는 경우가 많죠. 특별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보상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해약할 수가. 자, 그런 경우를 미이행 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래서 전혀 손실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해지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미이행 계약 관련해서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해지하더라도 어떤 부담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나 보통 확정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손실을 부담하더라도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계약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계약을 손실부담 계약이라고 합니다. 손실부담 계약. 그래서 손실을 부담하더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그런 계약이 있는데 이런 손실부담 계약 같은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을 합니다. 손실이 예상되면 그 관련된 현재 의무와 관련돼 가지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예상되는 손실 금액을 손실 충당부채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음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확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확정계약을 체결했는데 300개의 재고자산을 개당 450원으로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확정계약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이행하지 않았는데 기말 재고로 100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200개는 아직 재고로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구입해 가지고 납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100개 보유하고 있는 100개와 관련해 가지고는 자, 보면 이 장부상 원가는 500원인데 개당 손실현 가치는 400원입니다. 자, 그리고 확정계약 이행 위한 확정계약을 이행하는데 판매 비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확정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라면 장부상 요 100개의 평가손실 구할 때 원가가 500원이고 손실현 가치가 400원이기 때문에 우리 원가하고 손실현 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죠. 그래서 여기 100원만큼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인식을 해주면 될 건데 500원하고 400원의 차이. 자, 근데 이건 일상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확정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자, 확정계약 관련된 손실형 가능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손실형 가능 가치는 계약 판매 가격 마이너스 추가 완성가 마이너스 판매비죠. 그래서 확정계약의 판매 가격이 450원이고 추가적인 완성원가는 없습니다. 판매비도 없죠. 그래서 이 계약 판매 가격 450원이 이 확정계약과 관련된 이 기말재고자산 100개의 손실형 가능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400원은 그냥 일반적인 확정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확정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450원이 손실형 가능 가치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기말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100개와 관련돼서는 원가가 500원, 손실형 가능가치가 450원이므로 개당 50원만큼 평가 손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개니까 5,000원만큼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보유하고 있지 않은 200개는 외부에서 구입해야 되는데 구매 시 개당 550원 예상되죠. 그래서 550원에 구매해가지고 450원에 납품해야 되므로 그 200개와 관련해서는 100원씩 손실이 예상되죠. 그래서 200개와 관련해서는 100원씩 손실이 예상되므로 총 예상되는 손실은 2만원이죠. 그래서 손실부담 계약 손실 2만원이 예상되므로 이 2만원은 손실 충당부채로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괄호 1번에서는 X1년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물어봤기 때문에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 5,000원, 그 다음에 손실부담 계약 손실 2만원에서 합해서 25,000원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회계처리를 요구했죠. 자, 회계처리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같은 경우는 차변의 평가 손실,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보통 이렇게 충당금 설정해서 회계 처리를 하죠.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자, 그 다음에 손실 부담 계약 손실은 차변에 2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대변의 손실 충당부채 2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